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오늘은 파동, 도플러 효과의 유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플러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토바이를 여러분이 직접 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을 때는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나겠죠. 오토바이를 붕붕붕붕붕붕 이렇게 달리지 않는 한 일정하게 붕 하고 달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엔진 소리를 들을 때 타고 있는 상태에서는 엔진 소리가 일정하게 들릴 겁니다. 하는 일정한 소리가 들리겠죠. 하지만 우리가 길가에 서 있는데 오토바이가 지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살짝 변하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다가올 때는 하는 약간 높은 소리가 들리고요. 나를 지나가서 멀어질 때는 소리가 낮은 소리로 바뀌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원과 관측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원래의 소리보다 조금 다르게 들리는 현상을 도플러 효과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가까이 다가올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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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가오지만 멀어질 때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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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가 많이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도플러 효과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플러 효과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지 그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요, 음원이 이동할 때의 도플러 효과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음원, 소리 굽새가 오른쪽으로 VS만큼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VS라는 것은 V, 소스, 음원의 속도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음원이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1초 동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1초 동안 VS로 이동했을 때의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VS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동을 했을 때, 자, 얘는요, 원래는 F0다라고 하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F0라고 하는 진동수는 1초에 F0번 진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얘가 만들어낸 소리의 파장의 개수는 당연히 F0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 소리가 진행한 거리는 얼마가 되느냐? 1초 동안 이 사람에게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1초 동안 V, 소리다라고 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의 이동한 거리는 V, 소리만큼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V, 소리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음원이 움직이면서도 소리가 양쪽 끝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초 동안 여기에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소리는요, 음원이 진행하는 방향으로의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이 듣는 소리는 1초에 F0개다라고 하는 팔을 V 소리 마이너스 VS의 거리를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듣는 소리의 개수, 진동하는 개수는요, F0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F0다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때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개수가 다른 거리를 이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당 파의 길이, 즉 파장이 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파장이 짧아졌으니까 달라진 파장의 모습을 구해보시면 F0개다라고 하는 파가 V, 소리 마이너스 VS만큼의 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당 파의 길이를 찾아보시면 앞쪽에 있는 사람이 듣는 소리의 파장의 길이는 람다1이다라고 하고 그것은 V 소리 마이너스 VS다라고 하는 거리에 F0개의 소리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V 소리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V 소리는요, F1 람다1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F1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F1은 람다1분의 V 소리가 되고 이때 람다1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썼으니까 그것을 대입을 해보시면 F1은 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자, 앞쪽에 있는 관측자가 듣는 소리의 진동수는 F1은 V 소리 마이너스 V 소스 분의 V 소리의 F0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뒤쪽에 있는 관측자가, 즉 음원이 멀어질 때에 그때의 관측자가 듣는 소리를 보시면 역시 F0다라고 하는 개수의 파가 이번에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그 멀어진 거리 사이에서 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V 소리 플러스 V 소스의 거리에서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파의 길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람다2다라고 보시면 람다2는 F0다라고 하는 파의 개수만큼이 V 소리 플러스 VS만큼의 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니까 하나당 파의 길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V 소리의 값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V 소리는 F2 람다2라고 볼 수가 있고 F2는요 람다2분의 V 소리. 자, F2는 V 소리 플러스 VS 분의 V 소리 F0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음원이 움직이게 되면 도플러 효과에서 아래쪽에 있는 분모의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음원이 다가올 때는 V 소리 마이너스 VS분의 V 소리, 즉 분모의 값이 작아집니다. 분모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 분수의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오고 F0에 1보다 큰 값을 곱했을 때 F1이 나왔으니까 이때의 F1과 F0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시면 F1이 F0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음원이 가까이 다가올 때는 진동수가 더 큰 소리가 들린다. 즉 높은 소리가 들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음원이 멀어질 때의 F2와 F0의 관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식에서 분모가 커지고 있는 분수가 있네요. 분모가 커졌으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 F0에 1보다 작은 값을 곱했으니까 F2다라고 하는 것은 F0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해보시면 F2가 F0보다 작은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원이 움직일 때는 속도의 분모값이 바뀌면서 변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음원은 가만히 있는데 관측자가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측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관측자가 음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우와 관측자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관측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V 옵저버, 관측자라는 뜻이죠. 옵저버의 속도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음원은 가만히 있으니까 음원에서 나오는 소리의 모습은 그대로 변화가 없을 겁니다. 즉, 양쪽으로 V 소리의 속도만큼 양쪽으로 퍼져나가겠죠. 자, 그럼 이때 모습을 보시면 V 소리는요 F0의 람다 제로다라고 하는 값으로 일정할 거고요. 그리고 이때 람다 제로는 파의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F0분의 V 소리로 파장이 일정하게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관측자가 본 소리의 상대 속도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측자가 음원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소리의 속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소리의 속도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소리의 속도가 천천히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때 관측자가 본 소리의 상대 속도는 V 소리 마이너스 V 옵저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까워질 때는요 가까이 다가가니까 반대편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면 나에게 좀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상대 속도가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소리의 속도가 어떻게 느껴지느냐? V 소리 플러스 V 옵저버 만큼으로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자, 그럼 이렇게 소리의 속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진동수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멀어질 때 이 관측자가 듣는 F3다라고 하는 것은요 F3는 V 소리 마이너스 V 옵저버를 람다 제로로 나눈 값이 되겠죠. 그럴 때 이때 람다 제로는 처음의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V 소리분의 V 소리 마이너스 V 제로의 F0라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측자가 가까이 다가갈 때는 어떻게 소리가 들리느냐? F4라고 하는 진동수가 어떻게 들리느냐? 람다 제로분의 V 소리 플러스 V 제로다라고 하는 상대 속도로 들리게 되겠죠. 람다 제로를 대입을 해보시면요 V 소리분의 V 소리 플러스 V 옵저버
F0다라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F0와 F3, F4의 대소관계를 보시면 자, V 소리분의 V 소리 마이너스 V0다라고 하는 것은 위쪽에 있는 값이 V 소리의 값보다 더 작아지니까, 즉 분자가 더 작아지니까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나올 거고요. F0보다 1보다 더 작은 분수를 곱했으니까 그 결과값인 F3는 F0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보시면 F3는 F0보다 더 작은 소리가 나온다. 즉 더 낮은 소리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F4도 비교해보시면 V소리분의 V소리 플러스 V 옵저버가 되기 때문에 V소리 분모보다 더 큰 값이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거고 F0에 1보다 더 큰 값을 곱했으니까 이때 F4다라고 하는 것은 F4는 F0보다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이 움직일 때와 관측자가 움직일 때의 모습을 하나로 합쳐서 도플러 효과의 일반식을 만들어 보면요. 자, 도플러 효과의 일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V 다시다라고 하는 것은 V 소리 마이너스 V 소스 분의 V 소리 마이너스 V 옵저버의 F0를 곱한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기억을 하려고 하니까 V 마이너스 V, V 마이너스 V 형태까지는 알겠는데 소스가 위에였나 옵저버가 위에였나 라고 헷갈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형태를 찾는 것은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옵저버가 위에냐 소스가 위에냐 라고 하는 것은 계속 헷갈릴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맛있는 돈가스가 있습니다. 돈가스를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소스를 뿌려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때 이 소스를 어떻게 뿌리면 좋을까요? 위에서 바라보면서 소스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뿌리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소스를 뿌릴 때는 항상 어떻게 된다? 소스를 아래에 놓고 위에서 관측을 하면서 소스를 뿌려야 되겠죠. 즉, 소스는 아래에 있고 옵저버, 관측하는 사람은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설마 소스를 이렇게 뿌리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뿌리면 큰일 나겠죠? 자, 소스가 위쪽에 있지 않다. 즉, 소스는 항상 아래쪽에 놓고 위에서 잘 뿌려지는지, 골고루 뿌려지는지, 너무 많이 뿌려지지는 않는지 관측을 하면서 소스를 뿌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감이 많이 잡히시나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기까지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 자, 파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고요. 네, 아래 주소 있죠? 질문을 주시고 또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